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그 기간 중에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방문과 체류 일정이 정해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밤 10시 30분부터 25분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세부 일정 및 의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를 하면서 도착 일시와 체류 기간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월 18일 한미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방한에 대한 세부 일정을 추가 조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14일이었고 10월 16일 청와대가 브리핑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공식 방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언제 떠나는지 그러한 것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대략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0시 12분 그러니까 16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연합뉴스는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4일 밤 늦게 일본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순방 일정은 11월 5일부터 시작되지만 11월 4일 밤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6일 오후 늦게 일본을 출발하면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 각각 2박 3일을 체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력하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일 0시 12분의 뉴스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순간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겨레 신문이 10월 17일 보도하였습니다. 청와대도 막판까지 백악관 쪽과 일정을 조율했다.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틀 밤을 묵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다. 청와대가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이틀을 그러니까 2박 3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미국 시간으로 10월 16일인데 우리나라 시간과는
조금 계산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때 백악관이 발표를 합니다. 한국 방문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이다. 그러니 그동안에 2박 3일이 될 것이다. 일본과 그 체류하는 그 날짜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도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과 똑같은 그런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리고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는 브리핑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서 11월 8일 오후에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날짜는 1박 2일이지만 시간수로 계산을 하면 일본 체류기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언론에서 모든 그 방문국이 다 2박 3일인데 왜 우리만 1박 2일이냐, 그리고 요즘 유행어로 코리아 패싱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외교부도 그렇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그래서 청와대는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카드까지 쓰면서 2박 3일 일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설명을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까지이든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더 긴 기간이든 간에 제19대 대통령 그 재임기에는 이제 다시는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빙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박 2일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 기간의 문제에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는 일본에게 패배했죠. 이것은 외교전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그의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 그의 공무원들이 한 며칠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정 조정에 있어서. 그런데 단지 날짜 며칠 차이가 아니라 기량의 차이가 아니었던가. 어떻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청와대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는가 하는 문제로 또다시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이죠. 10월 18일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우리 외교부 제1차관 임성남 차관과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 존 설리반은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 며칠 전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10월 18일 오전 11시에 끝이 났다고 했는데 불과 또 몇 시간 차이로 미국 시간으로 10월 18일 워싱턴 포스트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선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군사 대치를 촉발하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함으로 하여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계획에 지장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국내에서 여론이 좀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휴전선을 방문하는 일은 당연한 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의미도 대단히 큽니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10월 19일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10월 19일인데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아직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끝이 안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19일.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을 했는가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10월 23일 이번에는 백악관이 정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청와대의 변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AP 뉴욕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was invited by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초대가 어떤 초대인가 하면은 to visit 캠프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로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을 때 파티가 열리는 장소가 미군 기지, 험프리스 기지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은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손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것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방문해 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은 방문을 하지 않던지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초대하는 주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미 1박 2일의 방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1박 2일 가운데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0월 16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휴전선을 방문할 것이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이미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미국이 결정한다. 손님 접대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오는 미국이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휴전선을 방문할지 혹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일정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해서 통보를 할 사항인데 아직 가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것이 10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면의 진실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가 또 한 가지 인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문정인 특보의 문제입니다. 문정인 특보 등 청와대 참모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하는 것, 즉 대북 대화파, 달리 바꾸면 김정은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파가 그러한 입장을 보였다 하는 것 역시 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이죠. 청와대에 김정은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파가 있다는 것이 애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문정인 특보를 비롯한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참모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그러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취급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북 대화파로서 분류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 그들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공무원에서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의 대북관과 공무원의 대북관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혹은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과는 극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을 지금 있는 법률에 승복하지 않고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백악관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사정은 이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1박 2일 일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평택 미군 기지로 초청했다.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를 갔다 와서 청와대에서의 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다음 날은 국회에서의 일정까지 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갈 시간은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도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월 25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박 2일도 당초에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넉넉한 1박 2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10월 24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원래 예정보다 다소 늦어져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빡빡해졌다. 그러니 가뜩이나 1박 2일 중에도 그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더 빠듯한 1박 2일인데 그 중에 반드시 평택 미군기지를 갔다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많지 않은 1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도착하는 장소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또 예포도 발사하고 그 다음에 공식 만찬과 문화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 5단체장 주최의 오찬도 이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국빈 방문에 대한 그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7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그렇다면 영접 다음 단계이겠죠.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것이 7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의 일정입니다. 그 다음 7일 저녁에는 국빈 만찬과 공연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별도로 한미 정상 내외분의 친교 행사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일정은 국립묘지 참배,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 이것이 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일정 말고 미군기지 방문이 주된 방문인 것이죠. 그리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11월 8일에는 국회 연설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월 7일 오차는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그 계획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박 3일 그 방문을 추진했던 청와대가 자신들의 그 국빈 방문 카드까지 쓴 그 전략이 실패한 데 대해서 결국은 1박 2일로 바뀐 일정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갈 시간이 없도록 다른 것을 채워 넣고 해서 휴전선 가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풀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은 대통령의 카스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가지 않았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여파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어디를 갔다 왔느냐 혹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카스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카스텀인 것이죠. 미국 대통령의 카스텀. 그래서 이 관계, 이와 같은 것을 청와대가 계획을, 시간을 없게 만듦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깨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면 그 미국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주위에서 말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23일 명백히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이유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서 평택 미군기지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손님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를 가면서 휴전선을 갈 시간을 도저히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야근 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쪽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청와대는 1박 2일 체류가 되면서 자신들의 외교 실패에 대해서 구구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체류 기간보다 정상회담 성과와 같은 그 방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박 대변인은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 방문 중에 있는 국회 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정 중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 발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는 것은 그보다 비중이 낮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는 그 연설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아마 국회에서 하는 이번 연설은 트럼프의 그 진심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인 그러한 대북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친북적인 성향이 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국회 내부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굳이 외국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그러한 색깔이 강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듯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곧이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회담을 할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러한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연설은 그곳에서 핵심을 담아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 연설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와대는 국회 연설에서 혹시 자신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나올까봐 벌써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기본적으로 백악관에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은 맞다. 즉 청와대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한국 청와대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아웃라인을 그려주면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번 방문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외교 관례상 이런 일은 좀 없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독재국가에서 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일까요? 그런데 미국도 계속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국회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가운데 오직 한국 국회에서만 연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밝히는 유일한 연설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1박 2일 체류이지만 그 체류 기간보다 방문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일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담아서 발표하는 그러한 국회 연설을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 기간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국 중에서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한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 국회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하는 2개의 중요한 연설 중 하나이다. 이제 유일하지는 않게 된 것이죠. 2개의 중요한 연설은 첫째, 험프리스 기지의 연설, 미군 기지에서의 연설입니다. 둘째, 국회 연설. 이렇게 2개가 중요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 국회 연설이 있기 때문에 비록 1박 2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다른 2박 3일의 방문국보다 한국 방문이 더 비중이 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했던 주장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다시 뒤에서 다룰 것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북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백악관은 험프리스 기지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 하는 중요한 연설 2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국회 연설과 대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고 보면 밝혀지겠죠. 지금까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 혹은 여기에 그 체류 일정에 대해서 어떤 경쟁적으로 관여를 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 여러 나라가 이 테마에는 그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외교전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방문한 후에는 실리를 얼마나 챙기느냐 하는 그야말로 아주 냉정한 그러한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상처만 남은 거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것이 싸움이다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하고 요구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 거기에다가 그 1박 2일로 된 거에 대한 분풀이 같은 것이 결합된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술수였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캠프 험프리스 초대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 정부가 미군의 주둔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 양국이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권유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많이 부담을 했다 하는 것은 보도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측이 그 비용의 94%를 부담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미안해서도 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 올리자 소리를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할 인간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험프리스는 비교적 새로 지은 한반도 내의 핵심 미군 기지이다. 솔직히 한미 간의 비용 분담의 좋은 사례이다. 바로 이 험프리스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비용 분담은 그래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청와대와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돈을 참 많이 들였다고 보여주면 그러면 더는 요구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면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 험프리스 기지로 국빈을 초빙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결단, 그것은 결국 이렇게 읽힌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험프리스 기지에서처럼 한국 측이 이 방위비 비용의 94%까지는 분담하겠다. 100%는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94%만 분담해라 하지는 않겠죠. 그 흥정의 대가이니까 아마도 100%를 요구하다가 94%와 100%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험프리스 작전, 이것은 자승자박이 된 셈이죠. 그 다음으로 국회 연설입니다.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그 스타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한미 FTA를 미국이 원하는 조건대로 고쳐야만 하는 이유를 역설한다든지,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폐지하자 하는 주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대한 저지작전으로 보이는 것이 국회 연설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이모저모로 개입하는 정황이 보이는 바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월 24일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세균 의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대한민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국회의장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세균 의장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FTA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러한 주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 연설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일반적인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화로 결국은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 이것은 성공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힌트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관계자, 이 사람은 현재 백악관에 있으면서 중요한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TA 협상과 관련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무엇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협력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 단 1박 2일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한국에서 바로 한미 통상장관의 회담이 개최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협상이 어땠느냐 하는 그 내용을 언론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는 각각 아주 경청을 했다. 그 이야기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협상에는 철폐가 항상 존재한다. 현재 FTA 협상에서 철폐까지 걱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미 FTA 같은 것은 꼼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대비해서 그가 일본을 방문해서 FTA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구를 해올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설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연설의 주제를 바꿈으로써 그것을 모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와 안보입니다. 어떤 큰 공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경제와 안보가 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우리가 그와 협상을 하고 또 그러니까 친분을 다지고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때 바로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길입니다. 가령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원 속에 넣어놓고 어느 쪽을 얼만큼 정할 것인가 하면은
경제를 적게 배분을 하려면 안보를 늘려야 하겠죠. 또 안보를 줄이려면 경제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동일한 면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커지면 안보가 작아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남북이 대치하는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다름 아닌 북핵 위기가 2017년 들어 극도로 높아진 그 위험 수위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는 동맹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백악관도 이번 순방의 목적이 북핵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언론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키워드, 경제냐 안보냐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보를 키워버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도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비록 많이 투여를 해서라도 자주 국방을 해야 그래야 이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불안하지 않게 계속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할 수 있다. 최소한 그 정도에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모르는 혁명꾼이라면 국민은 촛불 수백만 촛불 그까짓 거 밟아버리고 가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그에게 그 정도의 식견은 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은 불안하지만 그런 믿음을 붙잡고 그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 심지어 행정각부에 있는 장 차관들,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이번에 뽑아야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였습니다. 안보를 들고 있으면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가? 경제와 안보가 담겨있는 그릇이라면 경제에는 콩알만큼 주고 나머지 다 안보를 채웠으면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따는 그러한 순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때가 늦지는 않았군요. 그러나 일정이 다 잡혀버렸죠. 거기다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을 가득 채워도 되느냐. 문정인 씨는 필사적으로 안보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문정인 씨는 문제 해결력이 이 시대에는 그의 문제 해결력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는 미국이 치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안보는 우리가 싸우자 하면은 미국, 일본, 우리가 같이 싸웁니다. 계산이 뻔히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 대고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계가 망하게 하는 일은 이번에 기필코 막겠다. 바로 김정은이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밟자고 하면 되는 것이죠.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밟자고 한다고 일본과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싸워주기 바라겠습니까? 현재 북핵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핵 위협을 하는 김정은을 때려 눕히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휴전선에 데리고 가서 이 긴장감, 이 무시무시한 김정은의 군대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동맹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투지가 생기도록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 우리 동포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할 만큼 저 김정은에 대한 분노로 같이 혈맹으로서 같이 분노하면서 그 1박 2일밖에 안 되는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죠. 우리는 이제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기회가 대단히 좋습니다. 11월 8일이 어떤 날입니까? 11월 8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1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승리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외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승리의 1년 기념일에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승리 1주년 되는 날에 대한민국에서 눈을 뜹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둘째이죠. 그래서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김정은을 저지하고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그러한 강력한 동맹으로서 결속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월 8일 아주 좋은 기회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광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한 끔찍한 동영상을 세계로 내보내고 그러한 내용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시위대들,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포위 자체가 폭력입니다. 그러한 시위대들 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빙을 하면서 이러한 시위꾼들을, 그것은 시위도 아니지요. 이러한 범죄자들을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권을 행사해서 그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아름답고 자유민주적인 국민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더구나 손님이 올 때는 집 마당을 깨끗이 쓸어 놓지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 1주년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하루 이틀 모이고 말 것인지, 이 뉴스가 또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인지, 만일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의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촛불 집회로 법치가 아닌 무력으로, 혁명으로 권력을 잡는 비민주적인 정권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대우한 것은 정상적인 법 질서에 따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사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존중해서 대우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했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동맹국의 모습을 이제는 좀 번듯하게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이번 일을 반쯤이나 그르쳐 놓은 그 참모진들, 대북 대화파라고 불리우는 그들과 동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통치권만 부여해주면 반드시 나라를 구해내겠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수하들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때문에 나라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어떻게든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일본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는 가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각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비겁하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것을 떨쳐내고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일념으로 되돌아오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의 세계로 말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